뭐 만들지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물 계량에서 조마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 계량에서 가열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몰트를 이번 주에는 제가 나눠드릴게요. 저번 주에 조별로 나눠주셨더니 재료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분씩은 다 계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맥주인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주 전에 만들었던 맥주는 그 인디아 페일 IPA를 만들었고요. 홉을 많이 넣어서 홉에서 나오는 과일향이라든지 그런 쓴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과일향이 많이 나는 홉 중심의 맥주를 만들었는데, 이번 주는 맥주에 이제 물 빼고 나머지 세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홉, 그 다음에 몰트, 효모 이렇게가 있는데, 2주 전에는 우리가 홉이 주인공인 맥주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개 재료, 몰트 또는 효모가 주인공이 되는 맥주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세 가지 맥주가 몰트가 주인공이 되는 맥주고요. 이렇게 밑에 세 가지는 효모가 주인공이 되는 맥주입니다. 로버스트 포터는 이제 미국식 포터예요. 그래서 다크비어고요. 이 세 가지 다 다크비어입니다. 흑맥주예요. 요 밑에 맥주는 밑에 할 때 설명드릴게요. 로버스트 포터는 아메리칸 포터라고도 부르고요. 우리 그 다크비어 중에서도 조금 이제 미국 스타일로 도수가 약간 조금 높고요. 많이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크 초콜릿, 커피 이런 맛들이 많이 나는 좀 강한 스타일의 맥주예요. 그리고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옛날에 러시아 황실로 수출하던 맥주예요. 그래서 이름이 플레임이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입니다. 직역하면 러시아 제국 스타우트죠. 그래서 러시아 황실에 수출을 하던 맥주입니다. 수출하는 맥주들 특성상 보통 도수를 높이고요. 홉을 좀 많이 놔요. 그래서 이 맥주는 도수가 8도 혹은 그 이상 가는 우리 검은 맥주 중에 가장 강도가 센 알코올 강도와 쓴맛의 강도가 가장 센 그런 맥주고요.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는 IPA랑 더불어서 인기가 가장 많은 스타일이기도 해요. 왜냐면 비싸기도 비싸고 한 잔의 만족감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데 두세 잔은 못 먹어요. 두세 잔 먹으면 기절합니다.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11도대로 많이 만들어요. 저희 양주는 11도 정도로 만드는 편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뭐 한 8도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스모크 포터가 뭐 제일 이 중에서 생소하면서 흥미로운 스타일일 텐데, 말 그대로 스모킹한 맛이 나요. 맥주에서 훈제, 몰트를 장작나무 떼가지고요, 훈연한 몰트로 맥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BBQ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좋아요. 훈연 향이 강한 맥주 자체에서 훈연 소세지나 훈연 바베큐 맛이 날 겁니다. 그런 검은색 맥주예요. 이 밑에 세 가지는 다 그 벨기에 맥주인데, 제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프죠?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지? 월요일이었지? 어제 별말 안 했는데 왜 그러지? 오늘따라 굵어. 네? 오늘따라 굵어 목소리. 아 그래요? 왜 그러지? 뭐 잠겨 있죠 목소리가 조금.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좀 방정받아질 겁니다. 벨지안 두벨 트리펠 다크 스트롱은 벨기에 수도원 스타일의 맥주예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가톨릭 수도사들이, 특히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뭐 수도회 여러 분파가 있잖아요. 뭐 프란치스코 수도회도 있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수도회가 있는데, 그 중에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주로 좀 많이 만듭니다. 벨지안 두벨은 한 6도에서 7도 초반의 도수를 갖고 있는 브라운색 맥주예요. 갈색 맥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캐러멜 향이라든지 건자두 같은 향들이 많이 날 거예요. 벨지안 트리펠, 이 중에서 유일하게 색깔이 밝은색 맥주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트리펠은 우리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꼭 같진 않지만 대략 비슷한 맥주를 말씀드리면 듀벨이라고 드셔보셨어요? 마트에 가면 있어요. 짧고 똥똥한 병 있죠. 따라놓고 보면 거품이 엄청 많이 나고, 겉보기 색깔은 사실 카스나 하이트랑 비슷하죠. 아주 밝은 노란색이 특징이에요, 이 맥주는. 그리고 도수는 한 8도 정도 가는, 벨기에 이쪽이 좀 도수가 다 높아요. 이 맥주는 약간의 그 사과향이라든지 배향이라든지 약간의 바나나, 그리고 약간의 시트러스 톤을 갖고 있는 좀 밝고 화사한 맥주인데 독해요. 오늘은 도수 낮은 건 크게 없습니다.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벨지안 다크 스트롱이잖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시커멓진 않고요. 브라운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을 갖고 있고 캐러멜이라든지 건포도라든지 건자두라든지 이런 맛들이 좀 많이 나는 도수가 높은 한 9도 정도 되는 맥주입니다. 이 중에서는 도수가 아마 이게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런 맥주. 벨기에를 대표하는 세 가지 스타일이고요. 여기는 검은 맥주 중에서도 조금 공부가 될 만한 것들 추려왔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논의하실 분이 없는 조도 있죠. 네, 마음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대략 정하셨나요?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맥주가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맥주들이고요. 괜찮은 맥주들이고 벨기에 맥주 쪽은 조금 약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세 가지 검은 맥주들은 딱 한 잔 먹었을 때 되게 리치해요. 맛이 풍부하고 내가 수제 맥주 배우기 잘했다 이런 맛이 약간 날 건데 이제 스모크드 포터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맥주에서 혼연향이 실제로 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저거 바베큐랑 소세지 구워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저거랑 같이 먹으면. 다만 우리가 일상적인 맛은 아니라는 거,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왕 공부하고 이렇게 맥주 수업을 나오셨으니까 무난한 거 말고 좀 실험적인 거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이때 아니면 아마 평생 만들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 호불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모크드 맥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일부 지방에 라후 비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만드는 게 뭐 라우는 아니지만 라우 비어라고 해서 그 동네는 다 그 맥주만 팔아요. 훈연된 맥주만. 슐렌케를라라는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뭐 다 훈연 맥주 먹으면서 소세지 먹고 학센 먹고 막 양배추 자워그라우트 있잖아요. 그거 양배추 김치 같은 거 그거 먹고 뭐 그 동네는 동네 하나가 다 그거 먹는 동네가 있어요. 밤베르크 지방입니다. 밤베르크. 자, 위에서부터 정할게요. 요거 하고 싶으신 좀 로버스트 포터 없으세요? 이 가위바위보 경쟁은 정말 이 가슴이 아프죠. 없으세요? 이거 맛있는데? 이거 진짜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자, 임페리얼 스타우트. 네, 1, 2조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2조. 자, 스모크드 포터.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1조, 5조. 좀 해주세요. 이기셨어요? 자, 벨지안 2벨. 가위바위보 할게요. 3조, 4조죠? 네,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4조. 자, 트리펠. 6조. 얼마나 좋아요. 딱 경쟁 없이 원하는 걸 쟁취하는. 그 다음에 다크스트롱. 벨지안 다크스트롱.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영어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더블이고요. 이건 트리플이고요. 세제곱이고요. 요거는 별명이 쿼드예요. 쿼드루펠. 4제곱 이런 뜻이에요. 없으세요? 다크스트롱? 이거 굉장히 인기 많은 스타일인데 부담스러우시구나. 약간 색깔이 검고 도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3조요. 지금 5조도 없으시구나. 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분이 이거 하고 진 분이 다크스트롱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와, 이거 가장 비싼 맥주고 가장 고급스러운 맥주인데 이게 가장 후순위 이런 푸대접을 받다니 이거 안 됩니다. 이 맥주가 제일 비싸요. 시중에서 팔면.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레시피를 볼게요. 자, 레시피 우리 조에 해당하는 레시피를 봐주세요. 곡물 계량을 저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봐주셔야 됩니다. 레시피가 적혀 있죠. 그리고 스모크드 포터 1조 어디 계시죠? 1조만 레시피가 조금 바뀔 거예요. 책에 보면
1조 스모크드 포터는 88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페일에일 몰트가 3.3kg고 그다음에 스모크드 몰트가 675g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레시피를 바꿀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페일에일 몰트가 2.5kg, 3.3이 아니고 2.5kg. 그다음에 675g이 아니고 스모크드 몰트가 1.5kg. 되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kg, 1.5kg.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몰트 계량이랑 물 지금 가열하면서 물 먼저 가열하고 제가 그동안 데워줄 동안 몰트 나눠드릴까요? 지금 뭘 해주시냐면 전체 몰트 중량을 더해주세요. 카라멜 몰트 이런 것까지 전부 다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몇 킬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킬로에 곱하기 3을 해서 당화형 물을 측정하겠습니다. 임페리얼 스타우트 조는 한 가지 주의점. 벨지안 맥주 만드시는 조 4조, 6조, 5조 여기서 중량 더하실 때 캔디 슈가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면 캔디 슈가 중량은 빼고 캔디 슈가 중량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설탕이기 때문에 합치지 않아요. 캔디 슈가는 빼고 몰트 중량을 합산한 다음에 저한테 곱하기 3을 알려주세요.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몰트가 많이 들어가서 물량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2조 같은 경우에 2.4kg, 20.4 리터. 이제 조가 다 정해졌으니까 지나고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맥주 경험이 좀 있으셨다고 가정하면 임페리얼 스타우트랑 다크 스트롱을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게 좀 사실 정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이에요. 이 둘이 가장 인기 많은 스타일. 중량 먼저 계산되신 조부터 알려주세요. 5조 20.4리터 20.4 맞아요? 20리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당화조에 필터 끼신 다음에 아시죠? 요 일자형 망 있죠? 그거 낀 다음에 지금 저랑 이렇게 오케이 된 조는 바로 20리터 물 측정해서 넣으시고 당화할게요. 당화 들어가는데 당화 온도 말씀드릴게요. 당화 온도. 오늘 몇 도에서 당화할 건지. 오늘은 온도를 조금 변화를 줄 거예요. 온도를 변화를 주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65도로 1시간 쭉 뒀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65도로 조금 하다가 가열해서 68도로 올릴 거예요. 그 시간 배분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 안 나오지? 65도 20분 65도로 20분 하고 68도로 40분 이렇게 1시간 할게요. 65도 한 다음에 20분 지나 그래서 68도로 올리고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 동일해요. 동일하고요. 여기 세 개 조는 그냥 65도로 1시간 둘게요. 그러니까 곡물을 넣어야 되니까 물 온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우리 목표 당화 온도보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우니까 한 3도 정도만 높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는 68도에서 넣어서 물을 68도까지 가열해서 곡물 집어넣으면 온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65도 만든 다음에 두시고 나머지 조는 마찬가지로 68도 해서 넣어서 65도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자 마저 이제 할게요. 5조는 바로 이동하시면 돼요. 5조는 바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물 가열은 2개 하겠습니다. 하나는 당화용 물. 그건 저 버너에서 업소용 화구에서 가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동시에 브루스타로는 스파징 물을 가열할 거예요. 스파징 물은 몇 리터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 이 스텐통의 3분의 2 정도 그냥 이 호스로 이렇게 쓱 받아가지고요. 3분의 2가 차면 브루스타로 가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할게요. 나 또 대신 좀 1조 16리터로 당화할게요. 시작해 주시면 돼요. 저희 3조 16.545. 3조 16.545 17리터로 할게요. 2조 22 임페리얼이구나. 22.62 맞네. 20리터로 할게요. 네네. 네. 다시 한 번만.
15.675, 16리터로 할게요. 4조만 저한테 말씀을 아직 안 해주셨는데 15리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오늘 할 거예요. 네네네, 그건 제가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물 다 올리신 조는 저한테 몰트 받으러 오시면 돼요. 발효조 들고. 스파직물은 3분의 2 정도 눈대중으로 그냥.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된 후부터 발효조한 물기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비커 있죠? 비커도 물기 제거하신 다음에 저한테 와주세요. 레시피 들고 오셔야 돼요. 레시피 들고 오세요. 맥주가 뭐죠? 다크스트롱 필스는 4 60L 450 아로마틱 675 발효조 어딨어요? 발효조 빈 발효조에다 몰트 담을 거예요. 발효조 갖고 오셔야 돼요. 발효조 안에 물기 없어야 됩니다. 이거 결합하셔야 돼요, 빨리. 3분의 2. 좀 넉넉하게 담으셔도 돼요. 저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빨리 갖고 오셨어요? 몇 조죠? 1조요. 네. 끝. 2.5kg. 페이레일 2.5kg. 페이레일 2.5kg. 건드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스모크드 몰트가 1.5kg죠.
네, 그럼 계량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 다음 위닝 라이트 0.5. 500g이니까 3kg까지. 오케이, 3kg까지. 됐죠? 뮤니까지 끝났죠? 그 다음 카라멜 40에 카라멜 40에 여기 조가 스모크드 버터죠? 맞죠? 450. 네, 500g인데 다 넣으셔도 돼요. 계량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블랙 프린츠 225, 초콜릿 225. 스프레드 좀 내릴까요? 네? 여기 스프레드 좀 내릴까요? 네, 계량 끝났죠? 여기저는 그러면? 네. 68도에 넣어서 65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레일 5.8kg. 임페리얼 스타우트 5.8. 네, 5.8. 그 다음 불러주세요. 로바 0.5. 젤 필요 없어요. 500g. 그 다음 초콜릿. 초콜릿 450. 캔디 슈가의 경우 보일링 때 넣을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위닝 라이트 1kg. 유닛 1kg. 5kg까지 만들면 되죠. (68도) 되셨어요? 네, 집어 넣고 불 없이 잘 푼 다음에 65도가 된 시점부터 1시간이에요. 카라멜 120L 0.6kg. 비커 이거 쓸까요? 이거 좀 닦을게요. 여기 맥주는 검은 거 섞이면 안 돼서 그냥 휴지로만 닦아주시면 돼요. 120L 675. 오케이. 깊게 꽂으셔야 돼요. 온도계를 깊게 꽂아야 돼요. 깊게. 중심부에 깊게. 64도에서 66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로 1도. 온도가 높으면 찬물 1리터 넣으시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가열 빨리 하시고, 아밀라제가 활동이 빨라서 빨리 하셔야 돼요. 맥주 오세요. 3주 65도로 20분 한 다음에 온도 올려서 68도에서 40분. 1, 2, 3조는 65도에서 20분 하고 온도 올려가지고 68도에서 40분 할 거고요. 4, 5, 6조는 65도에서 1시간 둘 거예요. 65도로 20분. 네, 68도에 물에 곡물을 넣어야 식으면서 65도가 되니까. 65도 20분.
저 온도를 65도 20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20분 되면 불 떼서 금방 올라가요. 3도 정도는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불이 떼서 68도 올린 다음에 40도, 40분. 토탈 1시간은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예요. 여기는 한 온도에서 60분, 여기는 60분인데 20분, 40분 배분한 거예요. 이게 거의 맞아. 물도 넣어도 되죠, 선생님? 물도 맞으면 물도 넣어도 되죠. 68도가 됐으면 몰트 넣고 몰트 성분이 진행돼서 뭉친 거 다 푼 다음에 65도를 만드는 게 좋아요. 친구도 만들고 기다리면 되나요? 위에서 이제 생각보다 빨리 안 돼. 아, 얘라고 바꿔요. 여기 피부 올 때까지 계속 올라간다. 오늘 이제 온도 체크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안내해드리면, 어쨌든 온도가 좀 떨어지면 1도 정도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65도에 다 있잖아요. 64도 정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 되는 중량의 액체가 있으면 온도 변화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없어요. 좀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후드 그 밑에 불에 잔열도 있고 해서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어쨌든 가열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 지금 보면 큰 불이 있고 작은 불이 있죠. 저 불이 지금 너무 세요. 그래서 큰 불 양쪽을 다 당기면 금방 훅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은 가운데 작은 불만 켜고 하실게요. 오늘 항상 하시고 1, 2, 3조는 65도에서 20분 뒀다가 68도까지 올릴 때도 작은 불로 올리시고 40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체크는 10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조원필이 돌아가면서 육전은 혼자 10분마다 한 번씩 가셔서 저어주실 때는 위아래도 교반해 주시는 거예요. 위아래도 교반해서 온도 체크 꽂아보고 조치해야 될 일 있으면 불을 켜든 물을 타서 떨어뜨리든 하셔야 돼요. 제가 일단 여기다가 양조 순서를 적을 테니까 저번 주에 했던 거를 잘 머릿속으로 상기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쭉 적을 거예요. 한 번 해보셨으니까 오늘 이제 더군다나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잖아요. 제가 쭉 적어드릴 거예요. 자, 강화한 다음에 라우터링하고 스파징하고 26리터의 워트를 모으고 우리는 20리터를 만들 거니까요. 모으고 칠링 시키고 여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죠? 여기 와 있죠? 스크린 껴서 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라우터링 할 때 이따가 1시간이 모두 종료가 되면 라우터링을 하실 거잖아요. 라우터링 할 때 실리콘 호스를 끼시고 저기서 하실 필요 없이 하나 빼먹었네요. 메쉬아웃 너무 흐리다. 네, 메쉬아웃 당화가 1시간이 끝나면 불 켜서 78도까지 올릴 거예요. 그걸 메쉬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그 상태에서 5분간 둡니다. 5분간 둬요. 자, 그 다음에 그것까지 끝나고 나면 라우터링을 하시게 되죠. 라우터링 할 때 좁게 저기서 다 하지 마시고요. 자기조 싱크대 있죠. 물로 갖고 오셔서 라우터링 하는데 하시는 방법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실리콘 호스를 낍니다. 그 다음에 세게 열어요. 세게 열면 비커에 탁한 껍질 섞인 탁한 워트가 나오죠. 다시 위에 조심스럽게 붓습니다. 요거를
반복하면 되는데 뭐 횟수는 저도 모르겠어요. 대략 한 10번 정도 하면 맑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해도 맑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번 한다 그래서 투명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건데기가 없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뭐 불안하시면 저한테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깨끗해졌으면 확 열어서 발효조에 받아야 되죠. 발효조에 받는데 얼마나 나올지는 각 조마다 달라요. 모르겠어요. 양조용, 그 당화용 물 리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곡물 껍질이 물을 한 40% 50% 머금어요. 그러니까 20리터, 여기 조를 예로 들어볼게요. 임페리얼 스타우트조가 20리터의 물을 썼지만 실제로 첫 번째 나오는 워트는 한 12, 3리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껍질이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스파징 할 때 물량을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이제 라우터링 끝나서 맥집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발효조에 쭉 받았죠. 끝까지 받았을 때 우리 기울이는 것도 다 해보셨죠. 뒤에 고인목 받쳐가지고 그렇게 기울여서 끝까지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 발효조에 그게 몇 리터인지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받았는데 12리터가 나왔어요. 12리터. 그러면 스파징 물은 몇 리터를 해야 돼요? 맹물 부어서 한 번 더 우려내고 라우터링 한 번 더 하죠. 그거 몇 리터를 해야 되죠? 14리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26리터를 만드는 게 목표니까 1시간 끓이면 6리터가 날아가고 20리터가 될 거니까, 그죠? 이때부터는 이미 곡물 껍질이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넣으면 넣는 만큼 나와요. 그래서 스파징 물량은 첫 번째 워트가 얼마나 나왔는지 발효조를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체크해 보신 다음에 나머지는 26리터에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넣어 주시고, 맹물 넣고 껍질에다가 찌꺼기에다 잘 섞은 다음에 한 10분 정도 우려내시고, 섞었으니까 다시 라우터링 해야 되겠죠. 다시 라우터링 해서 건데기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면 첫 번째 있던 발효조에 합치시게 되죠. 눈금이 근데 21리터까지밖에 없죠, 우리 발효조는. 그러면 21리터까지는 받아내고 나머지 5리터는 비커 이용해서 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21리터까지 차면 바로 보일링 들어가 주세요. 가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보일링 들어가서 끓이는 동안에 5리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쭉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2주 전이어서 가물가물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말로 해서 복잡하지 사실은 안 복잡해요. 몸으로 하면 말로 하는 게 더 복잡해요. 사실 뭔가 이 수행하는 순서를 말로 풀어내는 게 원래 좀 복잡한데 몸에 익으면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껍데기 없이 걸러내고 26리터까지 워트를 만든다가 핵심이에요. 26리터까지 만들려면 첫 번째 워트가 몇 리터 나왔는지 끝까지 받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받아지면 맹물량이 결정이 되겠죠. 간단한 프로세스인데 혹시나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사실 시간도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은 없는데, 목적에 따라서 메시아웃은 그냥 78도까지 그냥 만들어만 주면 되는 온도여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건 이제 맹물 넣은 다음에 찌꺼기 섞은 다음에 그때는 이제 껍질에 있는 당을 나머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당화 시간이 오늘 왜 달라졌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번 주에 했던 이론 부분을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 2단계에 와 있죠. 곡물 당화. 그다음에 3단계는 아직 하려면 멀었습니다. 곡물 당화와 라우터링 사이에는 메쉬 아웃이 존재합니다. 78도까지 올리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 오시는 분들은 특히 잘 들어주세요. 네. 지금 저 안에서 우리가 물을 넣었지만 보리 안에 있는 전분질이, 몰트 안에 있는 전분질이 당화가 되고 있어요. 식혜처럼 변하고 있어요. 먹어보면 식혜 맛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검은 맥주 만드는 조는 시커먼 식혜 맛이 나겠네. 탄 식혜 맛. 어쨌든 설탕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저 안에서. 이 중에서 다른 건 다 보실 필요 없고 빨간 거친 2개만 보시면 돼요. 베타인지 알파인지도 모르셔도 돼요. 아밀라제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침 속에 있는 거. 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아밀라제가 몰트의 싹 안에 들어있어요. 싹 안에. 보리를 싹을 틔우면
싹 안에 효소들이 생성돼요. 그 효소를 이용해서 보리에 있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 활동하는 애가 우리 당화라 하면 60도에서 70도 사이 좀 따뜻한 것보다는 좀 더 뜨거운 정도의 물에 파쇄된 몰트를 집어넣은 걸 당화라고 해요. 60에서 70도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파쇄된 몰트가 들어가면 어쨌든 저쨌든 온도와 상관없이 설탕물로 변하긴 변합니다. 근데 그 설탕물의 성질이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 65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낮은 온도 구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베타아밀라제라는 녀석이 활성화돼서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은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그림까지 그릴게요. 우리가 탄수화물 전분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포도당의 집합체예요. 포도당의 집합체.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밀가루, 밥, 빵, 또 뭐 있나요? 뭐 국수,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탄수화물. 네.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해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한 개짜리가 포도당이에요. 우리 인체의 에너지원이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직접적인 에너지원이어서 우리 당 떨어지면 이제 과로로 쓰러지면 병원 가서 포도당 수행 맞죠. 즉시적인 에너지를 회복하게 해주는 거여서 자, 요 문제는 포도당끼리 너무 덩치가 크게 꽉 뭉쳐 있으면 안 달아요. 달지가 않아요. 당끼리 뭉쳐 있는데도 안 달아요. 밀가루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 씹어보면 설탕처럼 달지가 않죠. 당이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효모가 먹을 수가 없어요. 과실주는 되게 간편합니다. 과실주는 과일당, 과당 같은 경우에는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주 만들 때는 별다른 절차 없이 우리처럼 당화하거나 우리 막걸리 만들 때 누룩 섞어가지고 이렇게 밥 지어서 일주일간 뭐 둔다거나 이런 별도의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일에 있는 당은 효모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과실주 만들 때는 그냥 착즙해서 효모 넣으면 끝이에요. 과일 주스를 내가지고 착즙해서 효모 넣으면 끝인데 이 곡물이 문제예요. 곡물들이. 곡물로 맥주 만들 때는 당화라는 걸 해줘야 돼요. 당화. 당이 너무 덩치가 커서 효모가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단위까지 잘라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잘라주는 가위의 역할을 저 아밀라제가 하는 거예요. 온도가 낮은 구간, 베타아밀라제가 먼저 활성이 되는데 전분을 메가당으로 분해한다는 얘기는 자, 메가당은 이렇게 2개짜리 당을 얘기해요. 포도당 2개가 있으면 메가당이에요. 어떻게 이 베타아밀라제라는 녀석은 이 탄수화물을 메가당으로 바꾸냐면 성질이 말단에서부터 2개씩 자르는 성질이 있어요. 하나, 둘, 커팅. 하나, 둘, 커팅.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끝에서 한 칸, 2칸 자르고 한 칸, 2칸 자르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베타아밀라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맥주 효모가 먹을 수 있는 1개 내지는 2개짜리 당이 나오는 거예요. 맥주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은 1개나 2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덩치가 큰 당들은 맥주에 효모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발효가 안 돼서 잔당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맥주가 달달한 맥주도 있고 드라이한 맥주도 생기는 거죠. 어쨌든 낮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63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끝에서부터 2개씩 끊기 때문에 이런 2개짜리 메가당 또는 1개짜리 포도당이 많이 생기고 요 당들은 맥주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저온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효모가 당을 싹 다 집어먹어서 맥주가 드라이해져요. 단맛이 없어져요.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반대로 온도를 좀 높은 온도에서 당화하는 오늘의 얘가 적절하겠네요. 68도에서 당화하는 1, 2, 3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분 하셔야 되죠. 68도로 하시는 조 같은 경우에는 저 차트에 의하면 알파아밀라제가 활성화되는 구간이죠. 70도에 가깝죠. 좀 온도가 높죠. 63도 이런 건 온도가 낮잖아요. 68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알파아밀라제가 활성화돼서 이 알파아밀라제는 가위질을 지멋대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랜덤하게 생성해요. 랜덤하게. 규칙성이 없어요. 딱히.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 끊을 때도 있고 2개 끊을 때도 있고 3개 끊을 때도 있고 자기 맘대로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발효당과 비발효당이 랜덤하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성이 되면 자, 얘는 효모가 먹을 수 있죠? 얘는 효모가 먹을 수 있죠? 근데 얘는 못 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못 먹는 애들이 맥주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잔당감이 생겨요. 맥주가 스윗해지고 좀 바디감이 있는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맥주를 만드냐에 따라서 나는 오늘 내가 만들 맥주는 농구 한 게임 하고 요새 날씨 더우니까 시원하게 쫙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개운한 맥주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당화 온도를 낮은 곳에서 하셔야 돼요? 높은 곳에서 하셔야 돼요? 어때? 낮은 온도, 높은 온도? 낮은 온도 손 들어보세요. 자, 개운한 맥주, 잔당감이 없고 드라이한 맥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당화를 낮은 온도에서 해야 돼요? 높은 온도에? 낮은 온도 손 들어보세요. 네, 정답은 낮은 온도입니다. 낮은 온도. 높은 온도에서 손을 안 물어봤군요, 제가 이걸. 들려고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낮은 온도인지. 낮은 온도에서 당화하면 끝에서부터 2개씩 자르기 때문에 1개 내지는 2개짜리 덩어리 당이 나오죠. 걔네는 다 효모가 먹을 수 있죠. 효모가 싹 다 먹어서 단맛이 사라져요. 그래서 드라이한 맥주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입에 좀 꽉 차는 맛도 있고 잔당감도 좀 있으면서 바디감이 풀바디에 좀 가까운 그런 맥주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낮은 온도에서 당화하시면 절대 안 돼요. 높은 온도에서 당화를 해서 발효당, 덩치 작은 당, 그 다음에 비발효당, 덩치 큰 당, 이 랜덤으로 나와줘야 발효당은 효모가 싹 잡아 먹겠으나 비발효당은 효모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맥주에 그대로 달달한 맛으로 남아있게 돼요. 당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인 무게가 증가하고 바디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조 같은 경우에만 우리 지금 비발효당 구간에서 매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1, 2, 3조의 맥주는 드라이하고 가벼운 맥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잔당감도 좀 있고 입에 좀 어느 정도 꽉 물리는 그런 맛들이 나야 돼서 68도를 섞은 거예요. 4, 5, 6조 같은 경우에는 1, 2, 3조의 맥주에 비해서 이 벨기에 맥주들은 그렇게 막 달거나 바디감이 높거나 그런 맥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발효당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레시피여도 63도에서 당화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맥주를 또 만드는데 똑같은 레시피로 69도에서 당화를 해보면 FG가 달라져요. FG 종료 비중이 달라져요. 대략 그냥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똑같은 맥주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맥주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오지는 똑같이 나오겠죠. 1.070이 나왔어요. 그리고 당화 63도에서 했어요. 다음 주에는 똑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69도에서 했어요. 당화를. 종료 비중, 초기 비중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내가 별다른 실수가 안 하는 몰트 양이 똑같으니까. 자, 일주일 뒤에 발효를 시켜보면 그게 예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63도에서 발효한 친구는 1.012까지 내려가는 데 반면에 69도 높은 온도에서 당화하는 FG가 1.018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더 안 떨어져요. 왜냐면 비발효당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가 둘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도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맥주를 먹어보게 되면 이 맥주가 당연히 더 달겠죠. 그리고 바디감도 더 높겠죠. 똑같은 맥주로 똑같은 레시피로 맥주를 만들어도 당화 온도를 낮게 잡느냐 높게 잡느냐에 따라서 맥주의 성질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낮은 온도, 높은 온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사실 저번 주 이론은 다 들으신 거예요. 설명은 길게 했지만 별로 어렵지 않죠. 낮은 온도 구간은 발효당 생성 구간, 높은 온도 구간은 발효당이랑 비발효당이 랜덤하게 나오는 구간. 여기에 이거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드라이한 게 도수가 반드시 더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똑같이 만들었을 때 얘가 도수가 더 높게 나오죠. 왜냐하면 OG와 FG의 차이에 의해서 알코올 도수가 정해지는데 얘가 지금 갭이 더 크죠. 얘보다. 그죠? 더 많은 당을 먹었다는 얘기는 더 많은 알코올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 B를 비교해보면 얘가 도수가 더 높은 거예요. 드라이에서가 아니라. OG는 똑같은데 FG가 더 낮으니까 알코올이 더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예.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물 잡을 때, 당화용 물 잡을 때 아까 제가 곡물 총 몇 킬로인가요? 물어봤고 거기에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드렸잖아요. 그게 요 얘기예요. 당화할 때 지금 저 안에 지금 당화하고 있잖아요. 그 물을 제가 그냥 심심해서 찝은 게 아니라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곡물 5kg로 맥주를 만든다. 그럼 당화할 때 곱하기 3 하면 15리터. 15리터의 물로 당화를 하시면 돼요. 라우터링을 하고요. 걸러내고 다시 붓는 게 리서큘레이션. 다시 붓는 거 리서큘레이션. 다시 라우터링하고 다시 붓는 거 리서큘레이션. 해서 다 괜찮아졌으면 맥집 회수. 했으면 찌꺼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약 먹을 때 맹물로 한번 그릇에 있는 거 헹궈 먹듯이 보리 찌꺼기에 남아있는 당분, 잔여 당분 회수하기 위해서 넣는 뜨거운 맹물이 스파즘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당화조 형태입니다. 우리가 쓰는 형태가 지금 이 바주카 스크린 형태예요. 일자형망. 가장 제일 많이 쓰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건 굳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상업양조는 다 이 방식으로 씁니다. 상업양조는 다 이 방식으로 써요. 여기에 찌꺼기가 쌓이고 이 필터 밑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맑은 애들만 밑으로 나와요. 상업양조는 거의 이 구조로 써요. 미국에 있는 홈브로들이 많이 개조해서 씁니다.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온도 변화가 정말 적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온도 딱 맞춰놓고 1시간 동안 어디 놀다 와요. 사실 저어주면 더 좋은데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놀다 옵니다. 단점은 오늘처럼 65도에서 68도를 올리려고 할 때 뜨거운 물을 가열해서 부어줘야 돼요. 불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100도씩 펄펄 끓는 물로 부어가면서 68도가 될 때 딱 멈춰야 됩니다. 이런 필터 형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도 변화를 좀 다양하게 주면서 양조를 하는 편이어서 저는 저 홈브루잉 할 때도 아이스박스는 쓰진 않았어요. 저 스테인레스로 항상 써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다 필터 구조입니다. 이렇게도 많이 써요. 아이스박스, 음료 아이스박스에다가 그 PVC 파이프 해가지고 납땜하는 인두 있죠. 그걸로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밸브가 있고 너트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다 붓습니다. 라우터링을 해요. 여러 회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탁 했던 게 이렇게 맑아집니다. 이게 리서큘레이션이죠. 스파징은 우리는 이 방식은 장비가 없으니까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네, 이렇게 부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자,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이 편한 반면에 이 물이 골고루 국물이랑 안 닿는 단점도 있어요. 곡물층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위에서 뿌려주기 때문에 맹물이 아예 접촉도 안 하는 곡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뜨거운 맹물을 넣고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인데 다 섞을 거잖아요. 그죠? 다시. 다 섞을 거기 때문에 당분이 골고루 보리 껍질이 맹물과 골고루 만나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탁해졌기 때문에 라우터링을 다시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당분 추출엔 이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방식이. 그 다음부터는 홈 넣고 끓이는 거 똑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해왔던 거랑 같습니다.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미 정확히 말하면 이미 몰트의 싹 안에 있는 아밀라제가 좋아하게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온도로.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아밀라제가 그 온도를 좋아해요. 그때 막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를 하기 시작해요. 당으로. 근데 그 아밀라제는 두 종류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네. 효소를 넣기도 해요. 대형 양조장에서는 효소를 넣기도 해요. 효소를 넣는데 어떨 때 넣냐면 그걸 효소 칵테일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대형 맥주 회사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버드와이저, 뭐 밀러, 카스, 화이트 이런 곳에서
종종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 쓰냐면 부가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맥주를 만들 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라이트한 맥주들은. 근데 그 부원료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네도 탄수화물이 있는데 얘네는 자체 효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효소로 당화를 하게 되냐면 우리 몰트에 있는 효소를 가지고 효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효소 없는 녀석까지 당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효소가 좀 부족한 상황이 생기겠죠. 쌀이랑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쌀을 틔우지 않은 걸 보통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트 안에 있는 아밀라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쌀과 부원료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가 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효소를 더 넣어주기도 합니다. 쌀과 옥수수까지 당화 싹 시키려고.